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카오뱅크 대표적인 인터넷 뱅크, 인터넷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장 은행주라는 제목입니다. 모바일 뱅킹 시대에서 디지털 고객 기반은 기업 가치의 핵심 결정 요인이다.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임박으로 은행 업황 둔화가 예상되지만 동사는 수익성과 성장성, 건전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여지가 크다. 풍부한 저원가성 수신 기반과 가계대출의 낮은 대손율, 누적적 자산 성장 효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주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었고,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실적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내용도 있고 한쪽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매수 의견이고 어떤 데는 그냥 홀딩만 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약간 의견이 달라서 그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높은 대출 성장률과 비이자 이익이 호조되었다.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파른 성장률 확대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매크로 환경 하에서 중저신용 차주대출 또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판단된다. 플랫폼 밸류에이션 정당화를 위한 펀더멘탈 개선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앞에 내용은 다들 아시죠? 높은 대출 성장률, 비이자 소득,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좋은데, 신용이 조금 낮으신 분들, 요 분들이 예를 들면은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 제대로 못 받는데, 이쪽에서는 또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 대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글로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현재 그 물가지표는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더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식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집을 사는데 자산을 불리는 또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가겠는데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 나라는 주요국 중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집값 오르게 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증식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한때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금융위기, 이렇게 모기지 사태라면 좀 이해를 못하시고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한번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대형은행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냥 그 원인을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중저신용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이제 약간 신용이 떨어진, 기술력이 좋은데 약간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한테 이제 약간 고이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용어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제 쓰레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채권. 쓰레기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하이테크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자 비용이 센데 약간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한테 빌려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행이 휘청휘청 되니까, 예전에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1억 원에 예를 들면 집값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자, 5%만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에서 95%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 오르게 되면 집을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회사채가 무너지면서 이제 힘드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대출이라는 거 다 갚으란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아라.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기지란 게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라고 그러잖아요. 모기지 사태가 터져가지고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에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집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구나. 그 뒤로 미국 사람들은 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 합니다. 미국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안 했고, 일본 같은 게 어떻죠? 일본 같은 경우도 프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거 좀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 GDP 2위 당시에 미국하고 뭐 영국, 프랑스, 일본 해갖고 몇 군데 나라 해가지고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회담이랑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얘기했죠. 야, 니네 일본 존말할 때 니네 환율 내일부터 환율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내려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일본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 2배로 올려서 내일부터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 세계 GDP 1위잖아요. GDP 1위인데 GDP 2위가 본인들 미국의 GDP의 60%가 오게 되면은 한 번씩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 있죠? 소련한테 한번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프라자 합의 때 한번 그랬었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중국한테 그렇게 하려는데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유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되면서 일본의 집값이 막 반토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자산 증식을 일본 국채에다 투자하면서 합니다. 아니면 현재 일본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제로 베이스가 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라는 거죠. 개인들한테. 웃긴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넣었어요. 근데 보관료 내라. 1년에 얼마씩 보관료 내라. 말이 되냐고요. 일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일본은 현재 국채가 GDP 대비 200% 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GDP의 200%를 지금 국채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일본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에다 넣으면은 그게 돈이 안 되는데 국채 넣으면은 그래도 이자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에다 넣지 않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도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남았던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있는 대형 부동산 기업이 현재 휘청휘청 되고 있죠.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은 과거 미국의 그 금융위기 사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현재 그 디플레이션도 있지만은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길어졌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파른 성장률 확대가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매크로 환경 하에 중저신용 차주대출 또한 높은 성장성이 이어간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 말이 그거죠. 중국이 현재 부동산 회사가 지금 거의 지금 산소 마스크를 떼면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좀 비슷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혹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있다. 그런 리포트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카카오뱅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지지대는, 자, 23,800원 되겠습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저항대, 그 다음에 지지대는 28,000원 되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외국인이 한 달 동안 85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같은 한 달 동안 27만 2천 주를 샀는데, 기관도 요즘 어떻습니까? 이틀 사고 이틀 팔았잖아요. 외국인도 트레이딩, 기관도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게 어떻습니까? 4일 연속 샀다가 또 이틀 동안 팔고 있습니다. 약간 트레이딩 경향이 있죠? 자, 보험은 팔고 있고요. 투시는 조금 사는 기조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현재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모펀드는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은, 자,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하거나 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은 0.35%,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최근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500만 주, 500만 주 가량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500만 주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약간 트레이딩처럼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날이면 어느 정도 공매도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대차거래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는 지금 계속 총을 열심히 쏘고 있는데, 이 총알은 그렇게 지금 추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총알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또 총을 못 쏘겠죠.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삼각수렴입니다. 자, 저점과 저점 올리고 있죠. 자, 고점은 내리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3거래일 전에 현재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삼각수렴 위로 돌파하면 어쩌다? 위로 변동성이 커진다. 밑으로 하향 이탈하면 어떻다?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는 삼각수렴을 위로 상향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됐죠. 27.17%.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27.17%. 딱 한 주 차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카오하고 한국투자증권이 딱 한 주 차이로 카카오 한주가 더 많습니다. 지분율은 똑같죠. 거의 보면은. 참고하시고요. 국민연금에서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면은 그러면 시총이 얼마인가 볼까요? 11조 9천억 원입니다. 11조 9천억이면은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보는데, 자, 코스피 100위가 대충 3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는 11조 9천억이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20% 이상이면 되는데, 자, 양대 대주주가 합하면 50%가 넘죠. 이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자, 실적 보시게 되면 실적 제일 중요하죠. 자, 이자 수익,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죠. 작년에 1조 2,900억에서 올해 2조 원, 내년에 2조 4천억. 약간씩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3,532억 원에서 올해 4,500억. 상당히 괜찮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내년에는 5,600억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2,600억에서 올해 3,300억, 내년에 4,200억. 자, 분기 실적 아까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1분기는 지나가고 2분기는 작년 744억에서 올해 1,100억까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는 작년 1,000억 원에서 올해 1,100억. 자, 4분기는 작년에 858억 원에서 올해 921억 원. 상당히 실적 잘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 신용도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게 약간 양날의 검입니다. 거기서 실적이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지금 현재 거의 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란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 시총으로 보면 거의 시총만 10위권? 이런 수준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래, 큰 회사라는 거죠. 그 회사가 지금 거의 휘청휘청 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아까 다 말씀드렸고, 자, 부채 비율은 800%, 유보율은 139%.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를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다겠죠.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3%, 순이익률은 17.3% 되겠네요. 23%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881원, BPS는 13,448원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는 뭐를 보라겠죠? EPS를 보지 말고 BPS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BPS는 13,400원이 되겠습니다. 13,400원이면은 현재 PBR로 한 1.5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1.4배? 1.5배. 자, EPS, 참고적으로 EPS 말씀드리면 881원인데, 881원이면은, 8,000원이면은 10배거든요. 약간 30배 수준이네요. PR로 한 30배 수준인데, PBR로 한 1.4배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융주는 PBR로 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이자 수익. 금융주가 마찬가지죠. 수수료 수익 1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없죠. 왜냐면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없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삼각수렴 상태에서 현재는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나머지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종가 25,05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9.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발표했다. 참고적으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배당을 주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이 거의 없더라고요. 8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이제 배당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배당주를 금융회사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일반적으로 한 6%는 보통 주죠. 6%에서 한 10% 정도 줍니다, 보통. 근데 이 회사는 거의 배당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면 차트 추세는 46.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되겠고요. 수급 추세의 머니플로 인덱스는 48.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 수렴에서 삼각 수렴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3만원, 하단은 2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차이가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그 다음에 확장을 같이 합니다. 수축, 확장, 확장했다가 다시 수축, 수축에다가 다시 확장. 현재는 수축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란 거죠. 볼린저 밴드 위치가 현재는 수축에서 확장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세적으로는 삼각 수렴을 상향 돌파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29,500원, 지지대는 23,800원이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